그날 밤 나는 마지막 버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마주친 여인은 내 지난 세월을 뒤흔들 사람이었습니다. 늦은 오후였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송별회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38년간 다닌 회사를 떠나는 마지막 날이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막차는 이미 끊겼습니다. 택시를 타기에는 집까지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심야버스 한 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472번 버스. 우리 동네까지 가는 유일한 노선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집에 돌아가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처럼 하루를 마무리하려는 이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낡은 차체에서 나는 기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늦가을 추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승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앞쪽에 젊은 직장인 둘, 중간쯤에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 하나, 그리고 맨 뒷자리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한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중간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야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38년간의 직장 생활이 끝났다는 게 아직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버스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야심한 시간이라 도로도 한적했습니다.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빛이 리듬을 타며 버스 안을 밝혔다 어둡게 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자 승객들이 하나둘 내렸습니다. 앞쪽 직장인들도 중간의 청년도 각자의 목적지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버스 안에는 나와 뒷자리의 여성, 그리고 운전기사만 남았습니다. 고요함이 버스 안을 감쌌습니다. 엔진 소리와 바퀴가 도로를 굴러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시내를 벗어나 교외 지역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뒷좌석의 여성이었습니다. 나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로등 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으로 단정한 머리에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묘하게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뒤져봐도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앞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냥 착각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고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일 말입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구간이었습니다. 종점까지 몇 정거장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릴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한숨 소리였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무언가 애잔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옆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옆얼굴의 윤곽이 어딘가 아주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사람은 변하는 법이니까요. 여성이 고개를 돌리자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뒤돌아보셔서.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디선가 뵌 것 같아서요. 그런가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나에게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쪽 좌석으로 옮겼습니다. 더 가까워진 거리에서 그녀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외모에서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이 버스는 정말 마지막 버스예요. 놓치면 갈 방법이 없죠. 그렇죠. 다행히 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늦으신 일이 있으셨나요? 회사 동료들과 송별회가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었거든요. 아, 퇴직하셨구나. 축하드려요. 그녀의 축하 인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 같지 않은 따뜻함이었습니다. 긴 시간 수고했을 것이라며 위로하는 그녀의 말에 나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지나간 것 같아 허전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란 게 정말 빠르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어떤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톤이 나에게는 너무나 친숙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 목소리와 말투였습니다. 버스는 어느새 종점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곧 우리의 짧은 만남도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인지 창밖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우연한 만남도 참 신기해요. 저도 그래요. 오늘 같은 날에 이런 만남이 있다니. 그 순간 그녀의 말 속에서 오래전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아주 오래전 젊었던 시절의 어떤 기억. 하지만 너무 흐릿해서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기억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래알처럼 자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마를 짚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요. 옛날 생각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상하고 있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버스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내 정거장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간절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말인데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의 망설이는 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우리를 한번 쳐다보더니 속도를 더욱 줄였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시간을 주려는 듯 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마음에 남아있는 후회가 하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표정이 더욱 애절해 보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현재가 아닌 과거의 어느 지점을 응시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 사람과의 인연을 끝내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 순간 나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40여 년 전 25살의 나와 22살의 한 여성. 그녀의 이름은 그때 내가 더 용기를 냈다면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 깊은 회한이 스며 있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그 이야기가 혹시 나와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0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나는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던 신입사원이었고 그녀는 대학 마지막 학년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는 번역 작업을 위해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같은 자료를 찾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도서관 앞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문학과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항상 반짝였고 웃음소리는 종소리처럼 맑았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그 사람이 정말 나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점점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어렸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그 모습을 40년 전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 그녀도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 가을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갑자기 지방으로 정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나는 그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로의 인생을 묶어둘 수는 없다고,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차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있겠다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 그 슬픈 표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40년 전 우리는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내주었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둘 다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사실은 현실 앞에서 무력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언젠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고도. 그때 날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지금도 어디선가 살고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그녀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애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면? 만약 그녀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서로 내가 맞다 하더라도 이렇게 만난 것이 그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우리는 참 어렸어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랑보다 현실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서로를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용기가 없었던 거죠. 나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렸습니다. 사랑의 힘을 믿기보다는 현실의 벽이 더
더 높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는 이제 정말 종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몇 개의 가로등만 더 지나면 우리의 대화도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그 남자가 정말 나인지 아니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4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기억은 때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정말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마지막 커브를 돌았습니다. 앞쪽으로 종점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나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김민수라는 이름이었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 그것은 바로 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그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40년 전 그 여름 도서관에서 만났던 그녀. 졸업 논문 때문에 매일 도서관에 나오던 문학과 학생. 항상 하얀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뒤로 묶고 다니던 그녀. 이제야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출판사에서 일했어요. 번역도 하고 정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나를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바로 앞에 앉은 내가 그 김민수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녀를 많이 바꾸어 놓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맑고 순수했던 22살 그때 그 눈빛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했는데 점점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렇게 가까워졌죠. 나는 그 시간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2층 구석자리에서 만나던 우리. 점심시간이면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나눴던 대화들. 문학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꿈들. 그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논문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줬어요. 자료 찾는 것도 도와주고, 때로는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논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제 아버지가 갑자기 부산으로 발령이 났어요. 온 가족이 이사를 가야 한다고, 대학도 편입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녀가 울면서 말했던 그날.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 우리 둘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김민수 씨가 말했어요.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겠다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다. 40년 전 25살의 나는 정말 그녀를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로의 인생을 묶어둘 수는 없다고,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그 말도 기억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현실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결정이었습니다. 버스가 완전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점이 바로 앞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내가 그 김민수라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 것인지.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뭔가 다른 빛이 스쳤습니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직감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왠지 익숙한 것 같아서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버스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종점에 도착한 것입니다. 운전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려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성함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입니다. 제가 김민수입니다. 내가 조용히 대답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김민수 씨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네. 40년 전 중앙도서관에서 만났던 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우연히 마지막 버스에서 만난, 하지만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르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조용한 버스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그 긴 기다림의 끝에서 만난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버스 밖으로는 가끔 지나가는 차량의 불빛만이 스쳐갔습니다. 운전기사는 여전히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민수 씨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희 씨. 맞죠?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크게 흐느꼈습니다. 정희. 40년 동안 가슴속에 간직해온 그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는 이 도시에서 하필 마지막 버스에서 다시 만나다니. 정말 우연인 걸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나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운명일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버스 안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수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출판사에서 계속 일했고 오늘 퇴직했다고. 결혼도 했었지만 10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다고. 그럼 지금은 혼자. 네. 혼자 살고 있어요. 정희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마치고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했다고. 두 아이를 키웠고 남편도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저도 지금은 혼자예요. 우리는 서로의 지난 40년을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비슷한 지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혼자가 된 60대의 두 사람.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정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저는 아니에요. 정희 씨가 옳았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어렸어요. 현실을 몰랐죠.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평생 후회했어요.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기다렸어요. 언젠가 연락이 올 거라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내가 얼마나 그녀를 그리워했는지 비슷한 또래의 여성을 볼 때마다 정의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결국 다른 사람을 만났고 당연한 일이에요. 정의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수 씨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요. 첫사랑은 정말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지만 가끔 문득 정의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버스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정의가 말했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하고, 목소리도 말투도 저도 그랬어요. 왜 이렇게 편한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정의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났다는 게 마치 꿈 같아요. 저도 그래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버스 밖으로 새벽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차고지로 들어가야 해서요. 우리는 그제야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긴 대화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희와 나는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내가 운전기사에게 인사하자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네요. 축하드려요. 우리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기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20대의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다시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40년 전에는 없었던 휴대폰이라는 기계 덕분에 쉽게 연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일 전화드려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4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지막 버스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사실은 우리 두 사람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운명적인 밤 이후로 정희와 나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안부 인사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의 일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약속된 날이었습니다. 4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새로 지어진 건물이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같은 곳이었습니다. 나는 일찍 도착해서 정희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0대의 나이에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민수 씨? 뒤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에 돌아봤습니다. 정희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재킷에 단정한 치마 차림이었습니다. 40년 전처럼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우리는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건물은 옛날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책 냄새는 여전했습니다. 그 냄새가 40년 전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렸습니다. 여기서 정말 매일 만났었지요. 정희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매일 만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조용한 코너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젊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우리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저 아이들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내가 말했습니다.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젊었는데 시간이 참 빨라요. 그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0년 동안 겪었던 일들, 기쁨과 슬픔, 후회와 그리움까지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수 씨,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정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허전했는데 정희 씨를 다시 만나니까 삶이 다시 의미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는 도서관을 나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우리가 자주 거닐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때 이 길에서 많은 꿈을 이야기했었지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좋은 책을 많이 번역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좋은 글을 쓰고 싶다고 했었는데, 정희 씨는 글을 계속 쓰셨나요? 아니요.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포기했어요. 가끔 일기 정도만. 그녀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격려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죠. 60대에 시작하는 작가도 많아요. 정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40년 전 그 꿈을 다시 꾸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민수 씨,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40년 전에 우리가 이별할 때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는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고, 각자의 가족을 만들어야 했어요. 40년 전의 이별은 슬펐지만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몫을 다했어요. 이제는 우리를 위한 시간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 있어도 되었습니다. 정희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내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수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전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은 미소였습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일어나 함께 걸었습니다. 나란히 걸어가는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날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매주 만나요.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민수 씨께 맛있는 걸 해드릴게요. 그럼 저는 정희 씨가 쓰고 싶어 하시는 글에 대해 조사해 볼게요.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정희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이런 별을 보며 그녀를 그리워했었는데, 이제는 내 곁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버스라고 생각했던 그 밤의 만남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첫 페이지였습니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두 번째 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의 만남, 정희의 미소, 함께 걸었던 그 길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에 대한 기대감도 적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나이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소중하게 만들어갈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버스에서 시작된 우리의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설레임 가득한 인생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